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많은 남자들은 여자와의 첫 만남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를 만나기 위해 돈과 시간, 그리고 열정 한 스푼을 더해 노력하지만 늘 결정적인 순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돌아온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남자들은 손쉽게 원나잇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부럽고 셈이 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오늘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남자들은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남자는 돈이 많겠지, 아니면 정말 잘생겼겠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이러한 능력이 장착되어 있다면 더 쉽게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남자들에게는 돈이 많지도 얼굴이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 또는 기술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 만남에 쉽게 잡아들일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많은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만 생각한 나머지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도 자신이 쉬운 여자로 인식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자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로 하여금 이 남자가 진실로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남자의 목적이 단순히 몸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변이 좋은 남자들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담 잘하는 남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해야 합니다. 남자의 말에 진정성을 느낄 때 여자는 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가정해보세요. 낚시대에 물고기가 걸리지 않는다고 마음이 급한 나머지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간들 물고기는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미끼와 기다림이 있을 때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죠? 여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의 위트와 진실을 전달하는 언어 능력, 그리고 단계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급한 나머지 여자의 환심도 사지 못했는데 부적절한 스킨십을 시도한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남자는 마음이 없어도 몸이 반응하지만 여자는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인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아무리 돈이 많고 잘생겼어도 여자가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쉽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남자의 호감과 진정성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남자의 진정성 있는 대화로 여자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계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점. 여유롭고 자상한 모습.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남자들이 너무나 속이 뻔히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스킨십을 하려고 하죠. 쉽게 말해 찝적되는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남자와 여자가 어느 정도 마음이 동하면 술자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는 술 기운에 더욱 쉽게 흥분을 해서 욕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단순한 기분이 아닌 교감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그녀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그녀의 마음을 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의 빗장이 풀린다면 그 다음부터는 강물의 물줄기처럼 쉽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 마음을 얻는 것이 어렵지 한번 활짝 열리게 되면 오히려 그녀가 더 달아올라 더 적극적으로 남자의 손길을 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자는 더욱 침착한 목소리로 그녀를 칭찬한다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유롭고 자상한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유롭고 자상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자가 오히려 안달나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2점. 스킨십. 여자가 욕구를 느끼는 포인트 먼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손이나 어깨에 가볍게 터치해보세요. 처음부터 수위 높은 포인트에 직접적으로 터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먼 곳부터 자연스럽게 접근하며 수위를 올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자들이 가장 예민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허리나 배 부분의 터치는 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감싸고 싶다면 허리 조금 아래쪽 골반 상단부에 손을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자가 부끄러워한다면
귀엽다는 듯이 얼굴이나 어깨를 쓰다마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애정어린 스킨십이 지속되었다면 포옹을 해서 수위를 조금 올리셔도 됩니다. 이미 앞선 단계에서 어느 정도 스킨십과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포옹을 하는 것에 여자가 거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없이 가볍게 안아도 되고 한번 안아볼까라고 말하여 그녀의 호응을 얻어도 됩니다. 포옹을 했다면 거의 반 정도 완성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스킨십은 정교하고 디테일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자를 쓰담쓰담하면서 정교한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변태처럼 주물럭거리거나 더듬는 듯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부드럽고 애정을 담아 사랑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란히 앉아 있다면 그녀와 한번 손깍지를 껴보세요. 손깍지를 끼는 것에 그녀가 거부 반응이 없다면 어느 정도 다음 단계로 가도 된다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깍지 낀 손을 남자의 허벅지에 올려놓은 후 좀 시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여자의 허벅지에 옮겨 올려 놓아보세요. 거부 반응이 없다면 여자도 당신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자동차와 같은 둘만의 공간으로 이동하세요. 외부의 시선이 차단되어야 그녀와의 키스가 가능해집니다. 남자들 중에는 술이 취해서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키스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공들여온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여자는 개방적이라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소심하기 때문에 절대로 공개적인 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소심한 여자들도 둘만의 공간에서는 남자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변하는 여자도 있으니 장소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남자들은 몸이나 입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밤에는 시각보다 청각 또는 후각이 더욱 예민해집니다. 사전에 가글 등을 통해서 입냄새를 체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키스는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을 주자면 입술에 힘을 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하게 하다가 격정적으로 강하게 하고 다시 부드럽게 약하게 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손은 여자의 머리나 등 쪽을 쓰다듬다가 중요 포인트로 서서히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거부 반응을 보인다면 포인트 주변에 머무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자는 충분히 안달나게 됩니다. 3점 장소.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거나 썸을 타는 단계에서 위의 단계가 이뤄진다면 술집에서 차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단계를 위해서는 분명 장소의 변화를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동하기 전에 나랑 하자, 나 한 번 줘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면 먹고 갈래? 라는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직접적인 표현을 금기시합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은유적인 표현을 찾아야 합니다. 남자는 술 좀 깰 겸 우리 집에 가서 차라도 마실까? 만난 것 먹으러 갈까? 라는 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여자를 챙겨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자는 충분히 말 뜻을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말해야만 존중받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는 좋아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이렇게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뜬금없이 모텔로 들어간다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4점 분위기. 둘만의 장소로 이동하였다면 다시 분위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소의 변화로 인해 전에 행해졌던 텐션과 분위기는 상당히 가라앉아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는 연인 같은 느낌이었는데 왠지 어색하고 뻘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본 게임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어색함과 동시에 술이 확 깬 것처럼 감성은 사라지고 이성이 돌아와 그녀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다시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은 그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라며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까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앞서 이미 그런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경험이 있고 그녀도 충분히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조그마한 노력만으로도 감성은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처음 할 때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반복될 때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잔잔한 음악과 푹신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이나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분위기를 잡아보세요. 그리고는 그녀의 장점에 대해 칭찬을 하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분위기가 잡힐 것입니다. 서로의 눈빛이 교환되었다면 키스를 하며 본 게임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에게 황홀한 밤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쉽게 진행할 수 있다면 당신은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신체 부위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는 보통 얼굴과 몸매를 제일 중요시 여기곤 하는데요. 여자들도 과연 남자를 볼 때 얼굴과 몸매를 제일 중요시 여길까요? 여자들은 남자의 외모를 볼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볼까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비밀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깨.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남자의 신체 부위 1위가 어깨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자들은 남자의 넓은 어깨를 볼 때 상당히 설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남자들이 선호하는 헬스맨처럼 무조건 크고 우락부락한 어깨를 말한 건 아닙니다. 여자들은 헬스맨처럼 큰 근육보다는 너무 마르지 않으면서 몸을 살짝 움직이거나 힘을 줄 때 나오는 잔근육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역삼각형의 몸매 라인이 살아나는 그런 어깨를 좋아합니다. 옷태부터 남다른 어깨 깡패들은 보기만 해도 듬직해 보이고 남성미를 물씬 풍깁니다. 키가 크지 않아도 어깨가 넓으면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어깨를 키우려고 운동하는 남성들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 여자들이 남자의 어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의 연구진의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여자 30명을 모집해서 남자 3명의 뒷모습 사진을 하나씩 보여줬다고 합니다. 사진 속 남자들은 각각 마른 체형, 뚱뚱한 체형, 보통 체형이었죠. 연구진은 사진을 6초씩 보여주면서 여자 참가자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장 오래 머무는지 체크해 봤습니다. 실험 결과 여자들의 시선은 남자의 어깨와 등에 한껏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팔이나 다리 또는 허벅지보다 어깨에 훨씬 더 오래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자는 어깨라는 말이 사실로 입증된 거죠. 특히 같은 어깨라도 마른 체형보다는 보통 체형의 남자가 여자들의 시선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넓고 듬직한 어깨가 남자의 핵심 매력이란 사실이 증명된 셈이죠. 그런데 뚱뚱한 남자를 볼 때는 여자의 시선이 허리에 오래 머물렀다고 합니다. 남자의 팔이나 허벅지는 물론 어깨보다도 허리에 시선이 훨씬 더 오래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에 대해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뚱뚱한 허리는 건강하지 않다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이건 그 사람의 매력을 평가할 때 치명적인 단점이 되죠. 뚱뚱하고 건강하지 않은 남자라면 넓고 듬직한 어깨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면 일단은 헬스장이나 공원에 가서 운동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어깨가 더 넓어지고 허리가 더 들어가게 된다면 여자들의 시선이 달라지게 될 테니까요. 두 번째, 허벅지. 여자들은 남자의 탄탄한 허벅지를 은근히 좋아합니다. 허벅지가 튼실하고 종아리가 알차 보이면 남성적인 매력을 풍기기 때문이죠. 특히 남성의 허벅지 근육은 정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발달한 남성을 보면 성적으로 매력을 느낍니다. 허벅지를 다른 말로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엔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걷고 뛰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를 보호하고 골반을 지탱하는 역할은 온전히 허벅지의 몫이기 때문이죠. 또한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당분을 가장 많이 저장하고 대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가 발달해야 같은 영양소를 섭취하더라도 오랫동안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남자의 정력은 허벅지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정말일까요? 근육량과 관계 있는 것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입니다. 근육량이 높으면 남성 호르몬 분비와 활용 정도가 증가하고 또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이 합성되고 분비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허벅지가 부실하면 고환과 부신에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어서 테스토스테론 역시 부족해지고 정력이 감퇴하고 배뇨장애와 전립선 질환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과 남성의 정력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자들은 허벅지 근육이 발달해서 정력이 강해 보이는 남자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우리 오빠들도 운동 열심히 해서 허벅지 근육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키. 여자들은 생각보다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70 후반에서 180 초반 정도 되는 남자의 키를 가장 선호하는 편이죠. 심지어 여자는 키가 큰 남자와 결혼하면 더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건국대학교 송기태 교수는 키가 큰 남자와 결혼하면 정말로 더 행복해지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송기태 교수는 인도네시아의 7,850쌍의 부부의 정보를 모아서 남편과 아내의 키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행복지수도 빠짐없이 측정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남편과 아내의 키 차이가 클수록 아내의 행복지수가 더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효과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긴 했지만 키가 큰 남편의 효과는 무려 18년 동안 지속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결과일까요? 이런 결과에 대해 송기태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키가 큰 남자는 여성에게 매력적이고 건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험에서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남편의 키뿐만이 아니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키가 큰 남자는 연봉도 더 잘 받고 사회적 지위도 좀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키가 큰 남자가 갖는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아내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이렇듯 여성에게 있어 남성의 키는 성적 매력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의 만족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네 번째, 엉덩이. 여자들이 가장 섹시하게 느끼는 남자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대부분 탄탄한 가슴이나 초콜릿 복근 또는 우람한 허벅지를 떠올리셨을 건데요. 그런데 의외로 여자들이 가장 섹시하게 느끼는 부위는 바로 엉덩이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의 탄탄하게 올라간 엉덩이에 성적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축 처지고 탄력이 없는 남자의 엉덩이는 여자들이 싫어합니다.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매력 있는 뒷모습의 핵심은 바로 단단하게 힙업된 엉덩이라는 말이죠. 50대부터는 젊었을 때에 비해 엉덩이 근육도 줄고 중력에 의해 탄력도 없어지기 때문에 처진 엉덩이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엉덩이 또한 스퀴트와 같은 운동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 팔뚝. 남자의 팔뚝을 좋아하는 여성들은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남성미 있는 팔목에 선명하게 보이는 핏줄은 은근히 여심을 사로잡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처럼 허벅지만한 팔뚝이 아니라 물렁거리는 살 없이 딱딱한 남자의 팔뚝에도 여자들은 엄청난 남성미를 느끼며 호감을 보입니다. 특히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무거운 물건도 서슴지 않고 드는 남자의 팔뚝은 낭만과 희생의 아이콘이죠. 또한 여름철에 반팔 혹은 접은 셔츠 아래로 보이는 탄탄한 팔뚝과 불끈 솟아오른 핏줄은 여자들을 심쿵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가슴과 복근. 왕자가 새겨진 복근과 넓고 탄탄한 가슴은 남성들의 로망이자 여자들에게는 안구정화제입니다. 몸짱의 필수 조건이자 노출이 심한 여름에 남자의 복근을 보고 있자면 눈이 너무 즐겁습니다. 남자의 복근하면 초콜릿 복근을 떠올리시겠지만 여자들은 잔근육이 있는 복근을 더 좋아합니다. 뚜렷하게 튀어나온 복근은 아니어도 슬쩍 조명을 통해서 그림자가 질만한 그 정도의 복근이면 충분하단 말이죠. 그러니 복근 운동도 꾸준히 하셔서 멋진 남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신체 부위 6곳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깨. 두 번째, 허벅지. 세 번째, 키. 네 번째, 엉덩이. 다섯 번째, 팔뚝. 여섯 번째, 가슴과 복근.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자가 좋아하는 신체 부위 중 키를 제외하고는 다 운동과 같은 노력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해서 멋진 신체를 가진 남자가 되셔야겠죠?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겨울철 과일하면 귤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딸기는 어떤가요? 새콤달콤한 맛도 좋지만 풍부한 비타민C 성분 덕분에 감기 예방 효과도 탁월합니다. 딸기는 봄 제철 과일이지만 하우스 재배 덕분에 추운 겨울에도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12월에서 1월경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꽃이 핀 후 수확까지 걸리는 시간이 봄에는 40일 정도가 걸리지만 겨울에는 65일 정도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 당을 축적할 시간이 많아져 향과 맛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겨울에 가장 맛있는 과일 딸기의 효능과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 도움이 되는 먹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과일계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딸기. 그 영양소도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딸기 100g 약 45개의 양에는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75%를 함유하고 있고 비타민 B군 중 엽산은 13%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네랄 성분은 망간 14%, 구리 4%, 칼륨 3%, 마그네슘 3%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일에 비해 2배에서 11배가 많은 페놀계 항산화 성분인 엘라그산과 엘라지탄닌을 함유하고 있고 안토시아닌도 풍부합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딸기의 효능 중 첫 번째로 당뇨병에 좋은 과일입니다. 당뇨인들은 조금만 잘못 먹어도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먹는 식품의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가능한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식품을 고르고 혈당 부하 지수를 잘 파악해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딸기는 아주 안전한 과일이 될 수 있는데요. 혈당 지수 지하위는 40이고 100g 약 45개를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1로 낮은 식품에 속합니다. 당뇨인이라면 자신의 혈당 수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45개를 먹는 것은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딸기의 비타민C, 마그네슘, 식이섬유와 같은 영양소가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립의학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고 딸기 7개만 먹어도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을 모두 섭취할 수 있는데 이 비타민C가 활성산소 제거와 당뇨병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염증을 감소시켜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서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그 외 딸기와 당뇨병에 대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서 딸기와 같은 베리류 과일을 자주 섭취하면 대사증후군 즉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동맥경화, 고혈압,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 위험한 성인병과 관련된 대부분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딸기에는 안토시아닌과 엘라그산, 엘라지타닌과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데요. 이러한 항산화제가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랜 기간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베리류 소비가 심장 관련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연관이 있으며 중년들의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딸기의 항산화제가 자유라디칼로 인한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국립의학도서관의 연구에서도 노년층 여성들의 딸기 섭취가 기억력 저하를 지연시키고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과 같은 뇌질환을 발생시키는 특정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딸기에는 감귤류보다 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서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그리고 알파하이드록시산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죽은 피부 세포를 제거하고 피부를 정화해줍니다. 연구에서 이 알파하이드록시산이 노화의 징후를 역전시킬 수 있고 손상된 피부를 개선시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딸기는 하루에 7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용성 영양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물에 오래도록 씻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가끔 설탕에 찍어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좋지 못한 섭취 방법입니다.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건강에는 가장 좋지 못한데요. 딸기 속에 비타민 B1과 사과산, 구연산이 설탕대사에 쓰여
이러한 좋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설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차라리 설탕 대신 자연 꿀을 넣어 드시는 것이 좋고, 당뇨인이라면 꿀과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위해 딸기는 우유 또는 유제품과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우유와 같이 먹으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고 딸기의 구연산이 우유의 칼슘과 철분 흡수를 도와주며 우유의 부족한 비타민C를 딸기가 보완해줍니다. 견과류도 궁합이 좋은데요. 비타민E가 풍부한 아몬드와 딸기를 같이 먹으면 서로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딸기의 비타민C가 아몬드의 비타민E를 활성화시키고 딸기의 부족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을 아몬드가 보완해줍니다. 딸기가 여러모로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비싼 과일이라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냉동 딸기 선택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체코의 한 연구에서는 냉동 딸기와 신선한 딸기의 영양 성분 함유량을 비교하였는데요. 그 결과 둘 모두 비슷한 수준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혈당도 높이 올리지 않아 마음껏 먹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많이 먹을 경우 건강에 해로운 것 알고 계시죠? 자신에게 맞는 양으로 적정량을 식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